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마사지의 What과 How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채널의 메인 키워드가 마사지인 만큼 이 기술은 무엇이며 또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 성격이 또 모든 결과에 있어서 이유와 과정을 찾는 것을 꽤 좋아라 하거든요. 네. 네, 우선 마사지라 함은 어렴풋이 내가 통증과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부드럽거나 혹은 강한 자극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건강상의 큰 이점 또한 제공한다는 것도 알게 되시면 마사지를 더욱 더 많은 부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문제를 느낄 때에도 마사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좀 다스리고자 할 때에도 마사지 요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마사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국 사이트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미 해외는 마사지 치료사를 비롯하여 마사지 학교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다양한 협회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 또한 탐색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미국 마사지 치료협회, 일명 AMTA라는 곳에서 연구 내용을 참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마사지 행위에 관한 상당한 임상 연구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서치를 하게 되면 정말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문조사 내용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발견한 점은 마사지로 골격근개 문제, 그리고 두통과 같은 신경통들 뿐만 아니라 암 관련까지 면역체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이에 해당하는 작용 기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 몸의 근육이 딥티슈 마사지를 받을 때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 활동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렇게 촉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받은 근육이 회복하도록 돕는 세포 구조인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도록 하는 신호 역할의 단백질의 수준이 이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커니즘 안에는 이러한 화학적 작용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마치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과 같은 항염증제와 매우 유사한 통증 완화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마사지가 근육 긴장과 조직 상태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근육의 피로와 회복 속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와리스 마사지라는 마사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사지의 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종류와 적용법, 고려사항입니다. 마사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흔히 스포츠 마사지부터 해서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스웨디시, 타이, 중국 마사지가 한국에서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사지 종류라고 보는데요. 각 나라별 특징과 정서적, 문화적인 배경으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뿐, 마사지는 이렇게 마른 피부에 하는 건식이나 오일이나 크림 등을 이용해서 하는 습식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여
건식으로 받는 게 좋을지 습식으로 받는 게 좋을지 이게 선택하는 것이 이제 1단계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적용법인데요. 여기에는 대상과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근골격계 문제나 순환계,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및 체육인들을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인데 나는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건식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향이나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오일 마사지가 적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동선수가 재활을 위한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과 스트레치 요소를 포함한 마사지가 적합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대상에 적합한 마사지 테크닉을 설정할 때에 마사지의 좋은 이점을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공부와 데이터가 풍부한 마사지사를 통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또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작업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마사지 공부를 할 때에 봤던 책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마사지는 실제로 좋은 치료가 된다 라는 문구였는데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귀감이 되었고요. 실제로도 마사지를 받는 분들이 이 사람이 대충 하는지 정성을 다하는지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사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집밥이 맛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겠지요. 네, 마지막은 고려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사지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안전의 여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혈압 문제, 당뇨병 등 특정 질환이나 알러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압박이나 오일 성분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하고요. 몸이 다쳤거나 염증이 있을 때에도 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마사지는 배부른 상태에서 받게 되면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복 시간을 추천하거나 해서 식사 시간을 고려해서 받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경우에는 현명한 판단하에 자유롭게 진행하셔서 마사지의 좋은 이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마사지의 What과 How를 통해서 마사지의 종류와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시행할 수 있는 마사지법, 그리고 마사지 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론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실전은 막상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몸과 기분의 상태가 실제로 좋아진다는 것이고, 이럴 때에 건강상의 이점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